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긴 했는데 그 기억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 그러면은 중학교 때 기억이 어떻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y는 뭐 곱하기? 그렇지. 기울기 곱하기 x 더하기 뭐의 절편? y의 절편.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요. 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떻게 쓰느냐? y는 mx 더하기 y 절편을 n으로 둔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단편한 지식이지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요.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중요한 게 방정식의 근이에요. 예, 방정식의 근이 무슨 말이에요? 좌변하고 우변을 같게 하는 x의 값이 뭐냐?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게 하는 xy 값이 뭐냐? 이게 근이 거죠. 방정식에서는 이 근을 구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고요. 함수에서의 근을 구하려는 말은 안 씁니다. 함수에서는 중요한 게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방정식의 근이나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의미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의미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방정식의 근은 x, y 이렇게 점을 일일이 1,3 또 2,4 이런 것처럼 점의 좌표를 일일이 적어주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고요. 함수의 그래프는요. 요 점의 좌표를 1,3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좌표 평면에 점을 꼭꼭 찍어주는 게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근은 점의 좌표로, 함수는 점으로 나타내 주는 게 이게 서로 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프 위의 점. 그래프 위의 점이다. 이런 말을 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프 위의 점이다. 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거죠. 그래프 위의 점이다. 이 말은 방정식의 근이 될 수도 있고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위의 점을 여기다가 좌변하고 우변에 대입을 하면은 요 동호가 성립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래프 위의 점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은 아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네. 대입을 하면은 동호가 성립하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 1번 선생님이 요 공식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공식을 외워도 되고 그냥 흐름을 기억해도 상관이 없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문제 푸는 거는 이해보다는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직선의 방정식이라 그러면 기울기와 y 절편을 알아야 되는데 기울기는 가르쳐 주는데 y 절편을 안 가르쳐 준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 기울기는 m이고 x1, y1은 한 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쌤 이야기했잖아요. 한 점을 지나간다.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말은 눈 가리고 아웅하네. 어떻게? 여기 x하고 y 자리에 얘를 대입을 하면은 동호가 성립하네.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y의 절편은 하고 나온다는 거지. y의 절편은 얘를 이항을 시켜주면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이다.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적어주면요. 원래는 y는 mx 플러스 y 절편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y 절편을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m이 같기 때문에 같은 m으로 묶어주면요. x-x1 더하기 y1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더하기 y1이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안 찍혀져 있는데요. 공식 이렇게 아닌데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제 이 y1을 이렇게 자변에 이항을 시켜주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y-y1은 m의 x-x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교과에서 요것보다는 나는 이걸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y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은 y-y1은 이렇게 안 쓰거든요. 결국 y는 요렇게 쓸 거니까 이 y1을 이항한 요 형태를 선생님은 좋아라 하네요. 근데 네가 교과서처럼 꼭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교과서를 이렇냐면요. 요 패턴을 기억해라고. 똑같이 패턴을 기억해라고. 얘도 마이너스 x1이고 얘도 마이너스 y1이다. 이 패턴을 기억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선생님은 이 형태를 좋아합니다.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그러면 공식을 문제 1번은요. 이해해서 안 풀어요. 수학은 기계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자, 1번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직선의 반있으니까 기울기 곱하기 x는 알죠? 자, 그런데 몇 콤마 몇을 지나요? 0, 마이너스 3을 지나죠. y 절편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쓸 거예요? 5 갈로해서 x 마이너스 얼마? 0이고 자, 그 다음에 얘 플러스 y1 얘를 그냥 요 뒤에다가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자, 요거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y는 5x 마이너스 3이에요.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2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2번 문제. 자, 이해는 하지만 수학은 이해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문제 풀 거예요. 자, y는 직선의 방식이니까 y는 뭐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x 그렇죠. 기울기 곱하기 x 더하기 y 절편을 써야 되는데 y 절편이 안 나와 있고 한 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공식이 뭐예요? 갈로해서 x 마이너스 얼마? 3. 그 다음에 y1이 뭐니까? 2니까 플러스 2. 선생님은 교과서 공식보다는 요 공식을 더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공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자, 분배 법칙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얼마? 1 더하기 2니까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문제 2가 선생님 설명만 듣고 아우 나 알겠어요. 이래 되면 넌 천재.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제를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3번 문제예요. P1은 2,4를 지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은 y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주세요. 네, 문제 하나 더. 한 문제면 자, 문제 하나 더 나갈게요. P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러면은 y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주세요. 자, 그 다음 공식을 써달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공식을 유도해가지고 y의 절편은 하고 구하고 뭐 이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문제 잘 못 푼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이해됐으면 이게 이해가 됐으면은 적용을 시켜서 바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네가 익혀줘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거죠. 무슨 말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 정해져 있습니다. 직선의 방식은 뭐 y는 뭐 기울기 곱하기 y 절편 이런 꼴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기울기, 아까는 기울기를 가르쳐줬는데 이번에 기울기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자, 기울기만 알면은 기울기와 한 점의 좌표 이용해서 y 절편을 구할 수가 있는데 기울기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기울기라는 것은 뭡니까? 기울기는 중학교 때 실력이 나오는데요. 기울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기울기는 2학년 올라갔을 때 이거는 또 나오는데요. 기울기는 x의 뭐 정가량분의 y의 뭐 증가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얘가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 점의 좌표가 x1이고 y1이고 이 점의 좌표는 x2고 y2라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x가 이만큼 움직였는데 y2는 얼마큼 움직였냐. 이게 기울기라는 거죠. 요 차이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증가량이니까 차이. 증가량이라니까 차이죠. 자, 당연히 차이니까 더하기예요, 빼기예요. 차이라니까 당연히 빼기라는 거죠. 그럼 x가 x1에서 x2만큼 변했다. 당연히 빼기라는 거예요. 그냥 x1 빼기 x2 해도 상관없어요. 자, x가 이만큼 변할 때 x1에서 x2 차이. 얼만큼? 차이. 이 차이 빼기예요. 자, y2는 얼만큼 변해줬는데 나 y1에서 y2만큼 변했네. 그 차이가 얼만큼이니 빼기라는 거죠. 중간에. 자, 이게 기울기라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 이 자리가 바뀌어져 있는데요. 자리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쌤 믿어. 아무 상관없어. 왜냐하면 얘가 마이너스 나오면 얘가 마이너스에서 서로 플러스가 될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준다고 이런 개념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아까 했던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이 공식 안 좋아한다 그랬죠? 얘 여기 놔두고 요 뒤에다가 y1 이렇게 바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예, 요렇게 안 적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요게 무슨 말이냐? 요 두 개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요 두 개가 무슨 말이냐? y1하고 y2가 같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y1하고 y2가. 그럼 x의 값은 다른데 y 값만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2 얘는 4,2라는 거죠.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뭐 잘 모르면 노골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항상 도형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가 그림만 그려보면 이해가 쉽게 돼요. 자, 1,2지? 1,2 한 요 정도 있겠네? 1,2네? 그치? 4,2네? 얘가 1이니까 4랑 한 요 정도 있겠네? 그럼 4,2는 y값은 똑같네? 자, 이 두 점을 지나간다는 거죠. 요 두 점을 우와 쌤 안 지나갔네. 어쨌든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냐 이거예요. 자, 요렇게 지나가요. 네, 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요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이렇게 껐다 보니까 특징이 뭡니까? y값이 고정이 돼 있는 거죠. y값이 고정. x값은 다르지만 y값은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로 고정이 돼 있어요? y값은 항상 2로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얘는 y는 2 여기에서는 같으면 y는 y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셔요. x1하고 x2가 같다는 거죠. 자, 이해가 안 되면 분명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면은 이해가 훨씬 빠르다 그랬어요. 그럼 x1, x2가 같으니까 x의 값이 같다는 말이죠. 자, 요렇게 x의 값이 같으면은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지? 1, 3을 지나네. 이번에는 뭐 한 1,3 요 정도 있나요? 그럼 요거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 이 두 점을 쭉 연결해 보세요. 쌤이 좀 이상하게 연결을 했는데 이해를 좀 해주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쭉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뭡니까? 이 y 값은 막 마구 다르는데 특징이 x의 값은 고정이 되어 버렸죠. x 값이 뭐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x가 항상 1로 고정이 되어 있죠. 네.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의 방정식은 x는 x1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문제 3번. 네가 요거를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기계적으로 수학은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네가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주면 난 참 좋겠어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를 딱 보면요. 먼저 x가 같나? y가 같나? 이거 먼저 파악하는 게 좋아요. 자, 2번 볼게요. x 같나? y 같나? 아니네. 자, 3번 볼게요. x 같나? y 같나? 아, 걸려들었네. 3번 딱 보니까 뭐가 같니? 그렇지, x가 같네? 그럼 선생님이 x 같으면은 뭐야? x의 값이 고정이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였잖아. 그래서 바로 요거는 뭐라고 쓸 수 있니? x는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봐요. x 같나? y 같나? 걸려들었네. 뭐가 같니? y가 같지? 그래서 y 값이 얼마다? 3이다. 자, 3번, 4번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됐는데요. 자, 1번, 2번은 보니까 같나 같으면 좋은데 다르네요. 그럼 공식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기계적으로 써야 돼요. y는 기울기 곱하기 y 절편인데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자,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선생님이 x의 정가량분의 y 정가량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빼기. 요 밑에는 x의 정가량이고 요 위는 뭐의 정가량이에요? y의 정가량이죠. 안 보인다 그러지 말고 살짝 적은 거예요. 자, x의 정가량이니까 당연히 x축끼리 빼줘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1. 당연히 x축끼리 빼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x의 정가량분의 y 정가량. 그 다음 y 정가량이니까 당연히 y 정가량이니까 그 차이긴 하지만 요 y 값끼리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y 값끼리. 그래서 뭐 3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기울기에 해당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의 좌표를 알았을 때 우리가 처음에 공식 외웠던 거 있잖아요. 처음에 공식 외웠던 거 기계적으로 기억나야 돼. 뭐 x 마이너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냥 플러스 뭐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3. 요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좀 부족하지만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3 더하기 1이니까 4. 그 다음 x 마이너스는 뭐가 돼요? 플러스 1 플러스 3일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지? 와우, 선생님 분배부지 바로 써버릴게요. 마이너스 2로 분배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 자,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되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한 번 더 해줄게요. 한 번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셔요. 자, y는 기울기지. 기울기가 나와야 돼. 자, 기울기는 쌤 뭐라 그랬니? x의 정가량분의 뭐의 정가량? y 정가량이 기울기라 그랬지? x의 정가량분의 y 정가량이 기울기야. 정가량이니까 중간에 뭘 써야 되니? 정가량 차이. 마이너스를 써줘야 된다는 거지. 자, x의 정가량이니까 당연히 x. 당연히 xr 차이니까 1 빼기 마이너스 2. 요렇게. 되니? 자, y 정가량이니까 당연하게 뭐 y 값의 차이. y 값 차이 뭐 4 마이너스 5.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구하는 공식이다?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다.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았으면은 한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 x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4. 그러면은 얘를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 y는 마이너스는 뭐가 되고 3이 되고 4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얼마가 되고 4 더하기 5는 9가 되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플러스 4예요. 자, 쌤 요거 바로 약분해 볼게요. 약분하면요. y는 몇 x? 3x. 분배법칙 바로 쓰네. 마이너스 3 알겠니? 분배법칙 썼어?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얼마?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 좀 풀어봐야 되겠지? 문제 쌤 생각하기에 이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적석에서 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자 2,3과 3, 얼마 해볼까? 5.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셔요. 5분 문제입니다. 구해 보세요. 자, 6번 문제. 6번 문제예요. 1,2 3, 얼마 해볼까? 3,4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세요. 자, 요 두 문제 쉬우니까 꼭 문제 풀어 보셔요.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x의 절편이 a고 y 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폼을 이렇게 쓰겠다. 이거죠.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에요. 자, 이해는 하지만 문제는 기계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그랬죠. 자,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x의 절편이 a라는 말은 x의 절편이라는 것은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x의 절편이라는 것은 뭐다? y의 값이 0일 때 x의 값이 x의 절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절편이 a다. 이 말은 결국 점의 좌표로 적어주면요. a, 뭐다? 그렇지. 0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또 반대말이 있죠. y 절편이 b다. 이 뜻은 뭐냐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y 절편이라는 것은 뭐가 0일 때? x가 0일 때 y의 값이로세. 이거죠? 그러니까 y 절편이 b라는 말은 x의 값을 가르쳐 준 거예요. 몇 콤마 몇? 0, b. 가르쳐 준 거라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두 점 a, 0과 0,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가 한번 구해 보세요. 이가 똑같은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y는 기울기 구하는 거 가르쳐 줬는데 기울기는 뭐의 정가량분의? x의 정가량분의 y 정가량이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정가량 차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쓰면 안 돼. 마이너스예요. 그럼 x의 정가량이니까 당연히 x축끼리 그러니까 a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y 정가니까 당연히 y축끼리 0 마이너스 b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한 점의 좌표 x 마이너스 a 플러스 0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y는 a분의 마이너스 b의 네 x 쌤 분배 법칙 바로 쓰네요. 이해되지? 플러스 얼마가 된다?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런 건데 왜 꼭 이런 폼으로 만들었냐? 몰라. 지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나는 몰라. 자, 그러면 이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이항해줘요. 그러면은 a분의 b x 플러스 y는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로 나누기 해보겠다는 거예요. b로 나누기 했어요. 여기에도 b로 나누기 했고 여기에도 b로 나누기 했고 여기에도 b로 나누기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꼴이 뭐가 된다?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얼마?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면 되지? 왜 꼭 이렇게 써야 돼요? 나도 몰라. 지가 이렇게 쓰고 싶다니까 요렇게 써본 거야. 자, 그러면 무슨 말이야? 자, 때로는 이런 꼴에서 이가 기울기와 y 절편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기울기는 뭐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이런 꼴에서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x의 절편분의 y의 절편.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뭐 괜찮아요. 자, 문제 볼게요. x의 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y의 절편이 3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써봐요. x의 절편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x 더하기 y의 절편이니까 3분의 y는 얼마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굳이 여기에서 또 기울기를 구해달라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문제 풀어야 된다 그랬지 선생님이. 마이너스 x의 절편은 얼마다? 마이너스 1분의 y 절편은 얼마다? 3.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 315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는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해하고 나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 공식이 있으면 공식을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